저번 주에 배운 거 한번 짚어보고 갈 거예요. 서양의 행복론 한번 펴봐요. 서양의 행복론 다 기억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죠? 세 가지. 중용용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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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용기덕. 5번 얘기했어, 나. 중용용기덕, 중용용기덕, 중용용기덕. 쓰자. 쓰자. 안 되면 쓰자. 중용, 용기, 덕. 되게 중요한 거라고 했어.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목적론이 뭐냐면 모든 만물은 뭘 가지고 있는 거야? 목적을 지닌다. 목적을 지닌다. 너희들도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을 거 아니야. 인간이 가진 유일한 목적이 뭐야? 이성이야, 이성. 이성은 사리를 판단하는 능력들을 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만이 가지는 이성의 기능이 잘 발휘될 때 덕이 실현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덕윤리라고 얘기해. 그래서 내가 맨날 중용, 용기, 덕, 중용, 용기, 덕, 중용, 용기, 덕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글자가 어디에서 걸리지? 그럼 얘야. 알겠어? 중용, 용기, 덕, 중용, 용기, 덕 이게 걸리면 아리스토텔레스야. 그냥 빼박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배웠다? 뭐 배웠냐면 덕이라는 놈은 이런 거래. 불행과 그 다음에 만용 사이에 있는 건데 이 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용기가 필요해. 이 용기는 언제나 중간에 있는 게 아니야.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산술이란 말은 수량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중용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중용, 용기, 덕, 중용, 용기, 덕 하는 거잖아. 근데 저번 주에 들었잖아. 내가 과자 원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쳐맞았지. 과자 원래 안 먹을, 안 해갖고 지금 용기를 안 내고 안 먹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 불행이 생겼지.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너무 쳐먹어갖고 피 흘렸지. 그럼 이게 뭐야? 만용이야. 그러니까 둘 다 악덕이야. 얘도 악덕이고. 이해했어?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지성적 덕을 지혜라고 하는 거고 이성이지. 그 다음 품성적 덕을 우리는 뭐라고 해? 중용이라고 하는 거야. 중용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산술적인 것들이 아니다. 산술적인 것들이 아니야. 알겠어? 셀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중간인지 지혜로서 사람만이 가진 이성으로 판단해야 된다. 요것들을 아시고 가셔야 돼. 됐어? 복습한 거야. 여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해준 거야. 니네 다음 주에 까방권 써야 될걸? 진짜로? 엄청 어려워 다음 주에. 다 골라내야 돼. 그래야지 집에 보내지. 니네 시험 때릴 때 또 올 거야 나한테? 오면 나는 땡큐. 그래. 올 때 친구 데리고 와. 나는 간식 사는 거 좋아하니까 친구 데리고 와. 그리고 친구 데리고 오면 나 쓰겠어. 그거는 내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 나중에 쉬는 시간에 얘기해줄게. 자,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 뭐 한다고? 전쟁과 혼란의 시대야. 그 혼란을 잠재우기 어떻게 해? 얘네들은 마음의 평온과 평화를 추구한다라고 할 수 있지.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라고 했는데 이 쾌락이 너희가 생각하는 육체적이고 그런 순간적인 쾌락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다이어트 할 때 저녁에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몰라. 먹었어. 어떻게 돼? 다음날 달덩이 된다고 얘기했지. 다음날 배도 달덩이 된다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쾌락은 뭐라고 얘기했지? 정신적이고, 이거 지속적 쾌락을 얘기를 해야 돼. 순간적인 쾌락은 안 돼. 그래서 이 육체적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거야? 육체적 쾌락을 추구할 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정신적 쾌락주의라고 하고, 모든 쾌락을 쫓으면 안 돼. 육체적 쾌락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육체적 쾌락, 그거, 사람이 살 만큼만, 먹을 것도 딱 살 만큼만, 자는 것도 살 만큼만 가져가야 되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돼.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아타락시아라고 얘기하거든? 이 옆에다 똑같이 써볼게. 이렇게 쓸게. 평정심이라고 쓸게. 평정심 써놔야 돼. 이거 평정심. 마음이 혼란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신적 수양을 통해서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는 것이 쾌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우리는 평정심을 가져야 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해야 되는 게 뭐야? 정념이야. 금욕을 해야 돼. 정념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지? 감정이라고 그랬어. 감정.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초연한 태도, 초연한다는 것은 얽매이지 않음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전쟁 시기에 제일 걱정이 뭐야? 내가 죽을 거, 내 가족이 죽을 거잖아.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고민하면 고통스러울 뿐이야. 그러니까 감정에 방해받지 않고 얽매이지 않으면 행복해진다는 것이 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념에 치우치지 않고 초연한 태도로 자연의 질서를 우리는 로고스라고 얘기해. 다른 말로 자연 법칙이야. 군대 가야 되지, 니네들. 불쌍해. 그런데 안 가고 도망 다녀. 타령이야. 그러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야. 신이 만들어낸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냥 이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에이씨 어차피 내 운명이야.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가 운명론적이야. 신이 만들어놓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아무 감정을 느끼지 말고 가다 보면 행복한 삶이 온다. 이게 스토아 학파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아파테이아라고 나와 있잖아. 아파테이아 옆에다가 이렇게 써봐. 부동심. 부동심이 뭐냐면 니네 그런 거 유행하던데 변하지 않는 마음이야. 뭐 CF에서 나오던데 변하지 않는 마음이야.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는 부동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변하지 않는 마음이 이거야. 정념에 휩싸이지 않고 그냥 받아들임이야. 받아들여. 니네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부를 더 해야 돼. 받아들여. 이게 운명이야. 그게 스토아야. 그러면 받아들이고 나면 아무 그 감정이 안 든다?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짜증나. 이건데 받아들이지? 나 받아들였잖아. 지금 초연한 삶을 살고 있잖아. 월화수목금토일 나 여기 오는데 늦을까봐 내가 5시에 출발했는데 여기 25분에 도착했단 말이야. 근데 야 급하다고 그 빨리 받는다고 빨리 못 와. 예전에는 맨날 좀 그거에 스트레스 받았거든. 근데 요즘은 어떤 줄 알아? 그냥 어차피 늦는 거 전화해서 애들 단돌이나 해야지. 그래서 오늘 전화를 해서 뭘 어떻게 했냐면 제가 혹시나 늦게는 안 도착할 건데 늦으면요 선생님께서 시험을 15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안에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를 했거든. 근데 막 조급하고 막 그러면 운전도 안 될 거고 사고 날 수도 있을 거고
너희들한테도 막 숨차게 오면 힘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스토아는 그런 거야. 이것도 내 운명이야. 받아들이자. 니네도 공부도 어때? 니네 운명이야. 받아들여.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하는 나도 받아들이고 있어. 돈은 우리 아들과 우리 아내가 쓰는데 나는 받아들이고 있어. 용돈 3만 원 받는데 난 받아들이고 있어. 됐지? 충분하지? 예? 슬프다. 왜 말했는데 슬프냐? 그래도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게 아파테이아야. 아파테이아. 아타락시아하고 아파테이아 헷갈리면 안 돼. 자, 중세 갈까? 중세? 여기 좀 지우고 중세 가볼까? 중세는 신이야, 신. 무조건 신이야. 중세는 신의, 은총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것이, 은총을 받아 구원받는 것이 뭐야? 중세의 행복이라는 거야. 신을 믿습니까? 교회 다녀요? 전도할까 내가? 아니야. 나는 그냥 교회를 가고 싶은데 원래 내 자의로 교회를 가지는 않았어. 우리가 서울에 이사 왔는데 옆집 아줌마가 우리 엄마한테 자꾸 전도를 하는 거야. 우리 집 불교인데. 전도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가족회의가 열렸어. 마을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구 한 명은 가야 된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안 된다. 종손이다. 엄마는 불교다. 우리 형도 종손이다. 그럼 누구 남았어? 그러니까 네가 가라. 그래서 가기 시작했어. 너무 일요일에 가는 게 싫었어. 근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탈을 좀 하거든. 근데 맨날 이거 있잖아. 내가 생각하는 도덕 법칙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칸트의 도덕 법칙이 있을 거 아니니. 그거를 맨날 교회 가서 혼자서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신실해지기 시작했어. 교회를 믿기 시작했어.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아내를 만났어. 우리 아내 불교야.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 안 다니면 결혼해준다고 그랬어. 믿지 않는 거는, 믿어라 믿지 않는 거는 상관이 없다. 교회는 못 간다. 그래서 오케이.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했어. 예수님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나서 요즘은 또 마음이 허하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 그래서 아내한테 나 교회 가도 돼? 그랬더니 우리 아내 뭐라고 했냐 알아? 내가 언제 가지 말라고 그랬어? 인생 이런 거다. 신의 구원을 받아야 돼? 자, 칸트 볼게. 칸트는 의무론자라고 얘기했어. 의무론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모두 다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보편의 법칙이 있어. 자연의 법칙이 있어. 이 자연 법칙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도덕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 이 도덕 법칙을 지키는 자만이 행복을 누릴 자격들을 가졌다.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물건 훔치면 돼? 친구 때리면 돼?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놓고 거짓말하면 돼? 안 되는 거지. 이 도덕 법칙을 실현을 하면 그냥 별로 뭐 문제가 될 건 없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근데 도덕 법칙을 실현하지 않아. 만약에 도둑놈도 훔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근데 훔치잖아. 그래서 잡히면 어떻게 돼? 철컹철컹해. 교도소 가서 자유를 잃어버리지. 도덕 법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불행하게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간은 도덕 법칙이라는 의무를 가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의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칸트는요, 얘는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요시했어. 근데 이 얘기도 한 것 같은데, 가고 있는데, 여자친구랑 가고 있는데, 초6이 초4에 삥을 뜯고 있어. 그랬을 때, 야, 왜 그런 거야? 가! 그랬는데, 그 마음이 초6을 구하고자 하는, 이 도덕법칙에 어긋나는 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동기였다면, 그거는 칸트가 말하는 선의지겠지. 그런데
여자친구한테 가오를 한번 잡아주려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선 아닌 동기가 중요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벤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밀도 나올 거야. 벤담도 나올 거고, 벤담은 이거는 양적 공리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밀은 질적 공리주의야.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그냥 쉽게 좀 얘기를 해볼게. 쉽게 얘기해볼게. 우리 아들이 고기를 좋아하잖니? 내일 온다고 엄청 좋아해. 우리 아들 울었어. 나랑 전화하면서, 아빠, 집에 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너무 울었어. 이유를 들어보니까 너무 심심하고, 책도 다 읽었고, 만화책 30권을 벌써 오늘까지 3번째 읽었대. 외우겠대. 외우면 좋지. 3번 읽었고, 밥에 고기가 없잖아. 나물만 5가지 준대. 너무 힘들어갖고 가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그래갖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애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날 엄마가 마을에 버스를 같이 타고 가서 소고기 국밥 특을 사줬더니 행복해졌어. 먹는 거에 엄청 진심인 친구야, 그 친구가. 비밀이다. 나중에 만나면 그냥 모른 척 해라. 혹시 우리 알바 빵꾸 나면 걔가 오거든. 촬영하러. 근데 모른 척 해라. 아니고, 그리고 또 1학기 때 또 올 수도 있어. 내가 데리고. 왜냐면 시험 대비 어차피 하는 거 여기서 시험 대비 같이 하면 되잖아. 네. 어쨌든 비밀로 해야 돼. 근데 이 친구가 옛날에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했길래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가격이 감당이 안 돼. 10인분씩 먹는데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 고기 굽다가 팔이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뷔페를 데리고 갔다? 뽀그레져갖고 너무 잘 먹는 거야. 그러다가 나는 그 고기가 먹기 싫더라고. 나는 맛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양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고깃집에 데리고 갔어. 200g에 2만 원이야. 딴 데보다 비싸. 근데 이 새끼가 10인분을 먹어버리더니 다음에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아빠, 이제 뷔페 못 가겠어. 아빠, 거기가 비금이라는 곳이거든? 식당 제목이 비금이야. 아빠, 비금으로 가시죠. 내가 월화수목 금토일 뛰는 이유를 알지? 양적과 질적 알겠어? 최대 다수와 최대 행복. 이거가 더 많이 나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야. 근데 벤담이 살던 그 시기는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인간의 기본권을 중시했잖아.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관련된 민주주의 제도가 있지. 그게 뭐야? 다수결의 원칙이야. 다수결의 원칙이야. 동기가 어떠하든 얘는 결과가 중요한 거고 개인의 행복의 합이 사회의 이익이다. 사회의 이익에 개인의 행복의 합이 넘어설 수 없는 거야. 얘네를 모두 합친 게, 개인의 이익들을 다 합친 게 사회의 이익인 거야. 넘어서는 사회의 이익은 없어. 알겠어? 이게 시험 문제 오답으로 많이 나온다고 했어. 이게 저번 주에 배운 내용들이야. 내가 다시 한번 하는 이유가 있단다, 얘들아. 이게 쉽지 않아, 생각보다. 문제를 풀어보면 쉽지 않기 때문에 흐름을 잘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럼 이제 동양 가볼까? 동양은 같은 동네니까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아닐 수도 있어. 응. 동양의 행복론을 볼 때는 뭐부터 봐야 되냐면 유, 불, 도를 살필 수 있어야 돼. 동양의 행복론은 유불도에서 시작돼요.
유교는 뭘까? 니네 유교의 뜻이 뭔지 알아? 유자가 뭔지 알아? 선비유자야. 얘네 유불도는 항상 수양하라고 해. 수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수양의 방법들도 외울 수 있어야 돼. 그 앞이야. 앞에. 여기. 여기. 앞에야. 수양이 제일 중요해. 그럼 어떤 수양을 해야 되느냐? 어떤 수양을 하냐면, 유교하면, 유교는 공맹사상이라고 하거든? 공자와 맹자의 사상이다라고 해서 공맹사상이라고 해요. 이 공자와 맹자가 살던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헬레니즘 시대와 똑같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헬레니즘, 전쟁과 혼란. 얘네는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서 나라가 엄청 많았어. 그래서 왕들이 자신의 선생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런 거야. 제갈량이 지혜를 빌려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빌려주는 사람들, 지혜를 빌려주는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있었어. 그 중에 유명했던 게 공자, 맹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자네는 지금까지 술을 생산하잖아. 중국 술. 공부가주라고 해서 공자네 집 술이라는 뜻이야. 공자네 집에서 하는 술. 공자 엄청 컸다고 얘기하지. 기럭지가 2m가 넘는다고. 그렇다고 얘기하대? 나중에 또 얘기해줄게. 중요한 거는 공맹사상이니까. 공자는 하늘로부터, 하늘 동그라미 해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을 실천하는 거. 우리 식구들이 계속 나올 거야, 이제. 우리 아들 이름이 인이야. 인. 똑같은 한자 인이야. 일부러 이렇게 지었어. 내가. 이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 아들 인. 원래는 이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뜻이야. 딸내미를 낳고 싶었어. 근데 딸내미를 못 낳았어. 아들내미가 나왔는데 정사랑. 이렇게 이름 지으면 좀 애가 나 충분히 놀림받았거든. 정정이라고 그래갖고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나는 그게 싫어서. 그래서 사랑이라고 지으면 놀림받겠지? 근데 우리 집이 외자야, 다. 다 외자야. 우리 아버지, 작은아버지도 청홍. 그래서 우리 형 1, 정욱, 주. 이따가 정주 환경 나올 거거든? 정주. 그 조카들도 완, 율, 인, 원, 인. 이 인이라는 말을 한번 풀어볼게. 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사람인가 두, 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두 사람이라는 뜻이야. 두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서로 사랑해야 되겠지. 그래서 서로 배려해야 돼. 그 배려하는 삶이 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우리는 왜 다툼을 할까? 왜 전쟁이 날까? 그건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이기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수양을 해야 되는데 이 수양의 방법이 뭐냐면 경과 신독이야. 경과 신독이야. 이 경이라는 것은 이기심을 버리고 배려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신독이라는 건 이런 거야. 남이 없어도 나 혼자 있어도 이런 것들을 경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봐. 난 우리 아들이랑 똑같으니까 니네 초딩 때 코로나가 있었지. 줌 수업 했지. 그럼 줌 수업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었어? 이 태블릿이 켜져 있는데 일단 내 카메라는 꺼. 그리고 소리만 들리게 해놔. 음소거 해. 그 다음에 침대에 누워서 쳐다보고 딴짓해. 그러다가 내 이름 불러. 그럼 재빨리 나왔고 음소거 네. 그러고 있었지. 우리 아들이 그러다 걸려갖고 나한테 엄청 혼났어.
내가 그냥 이상한 느낌이 확 드는 거야. 내가 또 있잖아. 그 학원 강사의 촉.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문을 딱 열었다. 우리 아들 깜짝 놀랐고 팍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 너 뭐 하는 거지 지금? 수업 듣는데 누워서 지금 뭐 한 거지? 태블릿 봐봐. 근데 또 들리면 안 되잖아. 내가 혼내는 게 들리면 안 되니까 너 쉬는 시간에 나와. 혼자 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수양을 해야 된다고. 남이 보든 안 보든 수양을 해야 된다고. 그게 유교의 수양법이야. 경과 신도.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수양을 통해서 행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게 공자의 이야기예요. 공자는 인을 수행을 할 때 이거야.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야.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분별적 사랑을 얘기해. 분별적인 사랑.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효제를 실천해야 된다고 그래. 누구야? 나한테 가까운 사람에게 효심을 다하는 거, 효도를 다하는 거지. 쟤는 형제 간의 우애를 지키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다 사랑하자가 아니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이기심 부리지 말고 배려하며 사랑하자.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겠지. 분별, 구분되어진 사랑을 한다는 얘기야. 이것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불교 한번 볼까? 불교? 자, 불교를 한번 보자. 오늘의 썰은 우리 아내 만난 썰을 해줄 거예요. 변화는 나. 이 불교에서는 변하지 않는 건 없어. 불교를 이해하려면 G드래곤의 그거 제목 뭐지? 네 글자짜리? 뭐 절대 없어. 뭐 삐딱하게. 삐딱하게를 듣고 G드래곤이 불교에 심취했구나. 그 내용이랑 똑같아. 그 제목이랑. 불교 그거 삐딱하게 외워봐. 그럼 불교가 다 이해돼. 진짜라니까? 그걸 듣고 얘 똑똑한 애네. 근데 나 G드래곤의 능력을 믿어. 너무 괜찮은 친구인 것 같아. 되게 프로 의식이 있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 보는 거야. 자, 불교는요, 청정한 불성을 바탕으로 나라는 의식을 벗어버리기 위한 수행,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실천을 통해 해탈을 경지에 이르는 것들을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행복은 얘네의 행복이라고 얘기하면 고통을 제거하고 해탈에 이르는 것들을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통은 다른 말로 탐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탐욕을 버리고 수행을 통해서 연기를 끊어. 그리고 해탈이 이루어지는 거야. 연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인연생기라고 얘기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 관계야. 상의적이라고 얘기해. 상호 의존의 줄임말이야. 상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야? 윤회라고 할 수 있어. 윤회. 윤회가 뭐지? 니네 나쁜 짓 하면 불교에서 어떻게 된다고 해? 나쁜 짓 하면 불교에서 니네 미물로 태어나. 니네 잘못하지? 모기로 태어나. 그래서 죽어.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그치? 그,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개로 태어나. 불교에서. 불교에서는 고기를 먹더라도 개고기는 먹지 말라고 해. 우리 요즘에 다행히도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이제 개고기 팔면 철컹철컹이야. 개고기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개고기를 먹었을까? 우리나라에서만 개고기 먹은 거 아니에요. 중국의 차오차오도 중국 그거 있잖아. 황실경 차오차오. 차오차오도 식용을 위해서 번식되고 교미되는 거야. 우리나라만 먹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를 먹은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 기껏해야 계란밖에 없었어. 만약 소를 잡아먹지? 다음날 내가 쟁기 끌어야 돼. 노동력이기 때문에.